우포와 함께 수도권 내 수목장 탐방조사를 하고 있어요. 23년 기준 장사문화도 변화 바람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죠. 각각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것이 기준이다 저것이 기준이다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수목장과 잔디장, 평장, 화초장 아니면 전통장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고죠. 탐방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상징을 부였고죠. 심었던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또 자라서 대체목이 될 수도 있고, 나무라는 것은 자연 조건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묘지 주인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지.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무라도 기왕이면 사철 푸른 나무를 선호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심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거대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잎이 기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사철푸는 애기목을 심었는지 아니면 자연 발화를 한 건지 애기목이 있어요. 모모 수목장이고요. 이곳은 저희들이 둘러본 결과 애기나무든 어른나무든 각각마다 다 이름표가 있어요. 이름표가 듬성듬성 있는 최상단 위에 저희들이 와 있거든요. 보시면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다 이름표가 있어요. 서울이라는 동네가 인구가 지방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모셨고, 늘 푸른 나무든 늘 푸르지 않던 나무든 나무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어리던 크던 관계없이 죄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의 묘지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 그 심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어떤 기준이 우리나라 묘지가 될지, 그 부분 묘지 전문가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포와 함께 우리도 새로운 기준을 위해 무언가 발품이라도 팔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우포와 함께 탐방조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포봐, 어린 나무잖아, 애기 나무잖아. 아직 분양이 안 된 거거든. 근데 다 분양하려고 분양 남바랑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나무는 우리 생각에 이런 나무가 묘지로서 적합한가 아니면 권할만한가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우리 고정관념을 여기서 와보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런 고정관념은 없어 보여. 저기 능선 여기 골 있는데 거기 애기나무에도 모신 게 있잖아요. 저 밑에는. 그러니까 골이 있던 거기가 햇빛이 하나도 안 돼. 오늘 관찰한 내용은 그거야. 골이 꼈던 풍수적으로 자리가 이렇던 저렇던 애기나무든 못생긴 나무든 잘생긴 나무든 큰 나무든 적은 나무든 죄다 수목장 나무로 적용되고 있다. 그게 특이하잖아, 그지? 인구가 많고 갈 곳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가는 거예요. 인구가 남아서. 그러면은 여기에 의해서 만약에 분양을 해서 운영하는 주체는 또 영업 특성상 어떤 비용이라는 것이, 가격이라는 게 책정이 될 거 아니야. 다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료로 한다면 순서대로 한다. 위에서부터 아래, 아니면 좌에서 우로, 아니면 동에서 서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큰 나무 걸리면
너의 복이고 작은 나무 걸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나무 기준으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아니면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 건 얼마고 적은 건 얼마고 뭐 이렇게 가격 책정할 거란 말이야. 그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볼 때 이런 문화 패턴과 흐름이 현재와 과거를 통해 미래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장묘 장례 문화는 그런 변화 바람 속에 있는 것이고 있고 또 어디까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아직까지는 어렵고 이렇게 우리의 장례나 장묘 문화 속에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녹아내려 우리 것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정립될지 정착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묘지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수도권 묘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묘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식과 함께 융합시켜 전통과 현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묘지로서 기준을 잡는데 관심 정도는 가져야 되겠죠. 다양한 나무들이 있고 그 다양한 나무들이 모두 묘지로서 묘지목으로서 쓰여지고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무는 얼마고 저 나무는 얼마고 이 나무는 크니까 좋고 저 나무는 잘생겨도 좋고 이 나무는 못생기니까 나쁘고 이런 기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설정의 수목장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런 문화의 연역이 아직까지는 짧기 때문에 이것이 100년이나 200년 이런 모습으로 갈지 아니면 간다는 보장이 있을지 그런 것까지 아직 예단하기는 아직 일러요.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것이 우리식 묘지 전통으로 그대로 풍속으로 남아 존재할지 이 상태에서 변화할지 자연 조건에서 나무를 포함한 모든 것은 변화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묘주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이건 묘지 이런 기준으로 말씀 올리면 이런 컨셉이 멧돼지의 들짐승으로 인해 죄다 훼손되었다. 예를 들어 이럴 때 묘지 주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또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런 거목이 태풍 비바람 앞에 죄다 넘어지고 훼손되고 부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한두 장소, 한두 권역이 아니고 많은 권역에서 다수가 자주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고사를 떠나 자연 상황에서의 그 변화 바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거냐까지 포함한다면 우리식 문화로 고정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찾아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의 흐름 중에 저도 묘지 실무자 전문가로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기준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나 패턴들은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모르면서 간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무책임한 묘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탐방술래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있다. 우리 풍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이 좋아야지 된다는 게 있어요. 목이 좋아야 무엇이든 무난하고 무탈하게, 장사면 장사도 잘 되는, 명당이면 그런 것이 명당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리가 좋아야지 된다. 목이 좋아야지 된다. 목이 좋은 것이 자리 좋은 것이다. 이곳은 특별히 제가 볼 때 순수하게 수림적인 측면, 자연 조건에서의 나무와 산과 바위와 이렇게 어우러지는 측면에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자리는 수도권에 포함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는 이곳이 좋은 것이죠. 저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에 아무리 자연 조건이 뛰어나고 수려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의 나무도 어마무시하게 좋고 풍경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곳은 풍수적으로 목이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만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조건을 판단할 때 위치를 분명히 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 위치가 목인 거예요. 자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분류되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의 자연 조건이 그저 그렇게 평범한 정도로밖에 안 되지만 목이라는 입장, 입지라는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측면에서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잘생긴 나무나 못생긴 나무나 누워있는 나무나 반드시 쓴 나무나 늘 푸른 나무나 늘 푸르지 않는 나무나 죄다 수목장 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죠. 야, 이곳에서는 다 이름값 하는구나. 이런 자연 조건 기준 그런 상황도 둘러보면서 우리식 묘지는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저는 묘지 전문가로서 어떤 기준을 우리식 기준으로 삼아야 좋을까를 2023년 11월 시점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저 남이 설정한 기준, 남의 경험에 숟가락 얹어 가면 안 되겠죠. 적어도 전문가라면 같이 고민하고 그런 흐름, 새로운 기준을 위해 노력하는데 동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 뜻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수목장 현장 탐방 조사를 했어요.